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제 여드름 피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원대의 여드름 인생템들을 준비해봤어요. 뭐 이제 제 영상을 좀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지겨우실 법도 한 제품들이 많은데, 뭐 영양제부터 세안제, 크림, 연고, 스팟에 바르는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유용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것들 있죠? 제 여드름 이제 경력, 여드름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저는 우선 여드름 중에서도 정말 강력하고 정말 사악하기로 소문난 화농성 여드름 전문 피부고요. 화농성 여드름이 나게 된 스토리는 위에 영상에 봐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여름에 다시 화농성 여드름이 터지면서 처음으로 여드름 약인 로아큐탄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3개월 동안 복용을 했었고요. 현재는 끊은 지 6개월 정도가 됐어요. 181일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아큐탄을 끊고 3개월째 되던 해에 판토텐산이라는 영양제가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루에 4알씩 3개월째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토텐산 후기에 대한 내용도 위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드름 진행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멈춘 상태예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를 이렇게 꾸준히 먹고 여러 가지 케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생리존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뭐 잠 부족 약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나요. 여드름은 이제 뭐 작게 크게 해가지고 하루에 2개씩 정도는 꾸준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의 심했던 피부에 비하면은 정말 여드름 진행이 완전히 멈췄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드름 흉터 치료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흉터 치료도 제가 영상으로 여드름 극복 일기에서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만원대 여드름 추천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안제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워낙 자주 나오고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조금 지겨운 그런 제품인데요. 코스알엑스 약산성 굿모닝 젤 클렌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약산성 세안제인데요. 제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한 지 거의 2-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제가 빨리 접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드름이 정말 막 벌집처럼 나고 막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네이버나 초록창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정보 말고 유튜버나 이제 아니면 구글에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막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바꿨던 게 세안제인데요. 세안제는 일단 우리 여드름 피부는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들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건강한 피부의 산도는 약산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알칼리성 세안제, 뽀드독뽀드독한 그런 세안제 있죠. 그런 세안제들은 이렇게 이제 폼클렌징 앞에 뭐 알칼리성 세안제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약산성이라고도 써있진 않는데 일단 사용감이 좀 뽀드독뽀드독하고 좀 기름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사용 후에 약간 건조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알칼리성 세안제로 우리가 매일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피부도 알칼리성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약산성이 건강한 피부의 산도인데 우리 피부는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거죠.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일단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그럼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자연 보습막이 깨지고, 자연 보습막이 깨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럼 또 이제 여드름이 또 나겠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서도 정말 순한 약산성 상태로 세안을 해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 세안제보다는 조금 세정력이 약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조금 이제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뭐야, 약간 들닦인 것 같은데 이게 세안된 거 맞아?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지 않고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세안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무조건 2차 세안을 해줘요. 처음에는 클렌징 오일 아니면 클렌징 워터로 메이크업을 닦아내주고, 두 번째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안을 해줍니다. 아무튼 제가 약산성 세안제는 정말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제품이 가장 사용감이 좋았어요. 솔직히 정말 더 순한 약산성 세안제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거품이 너무 안 나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성격에. 그리고 오히려 거품망을 사용해도 거품이 너무 잘 안 나가지고 너무 겉도는 느낌? 얼굴에 기름기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닦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닦이니까 약간 얼굴이 더 가렵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사용감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제 피부에 잘 맞아가지고 얘를 이제 거품망에 묻혀가지고 쪼물쪼물, 정말 생크림 되는 것처럼 쪼물쪼물 거품을 생성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마사지 롤링을 해주고 닦아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제품은 제가 3년 정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로는 티트리 오일인데요. 이거는 다른 거랑 다르게 100%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학생 때도 그렇고 정말 티트리 제품을 많이 써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여드름에 효과가 좋다 이런 걸로 유명했어가지고 써봤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런 효과를 못 느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00% 오일은 제가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막 올리브영 같은데 구매하러 가가지고 봐도 한 57% 이런 거 봤는데 100%는 제가 써본 게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얘를 제가 처음 써봤는데 약간 건조시켜주고 나면은 투명한 막 같은 게 약간 건조되면서 막 같은 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고 다음날이 되면은 약간 농포성이라든지 좁쌀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고름 같은 게 살짝 비치는 그런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표면이 굳어요. 그 상태로. 굳어가지고 한 2, 3일만 그렇게 계속 스팟에다가 면봉을 콕콕 찍어서 발라주면은 그 표면이 굳으면서 딱쟁이 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여드름균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티트리 오일 중에 유일하게 효과를 본 제품이 이거여가지고 제가 재구매를 또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팟 제품을 다 비운 것도 처음이에요. 얘는 제가 오늘 일본 여행 갔다가 오늘 도착을 했잖아요. 일본 여행 때도 챙겨갔어요. 다른 거는 부피가 너무 큰 것도 있고 굳이 챙겨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는 못 두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이랑 얘를 들고 가가지고 매일 스팟에다가 좀씩 콕콕 찍어서 발라줬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티트리 오일은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는데 그 호주 원주민들이 상처 부위 있잖아요. 막 상처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그 티트리가 허브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허브 잎을 티트리 잎을 이제 증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일로 만들어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처 부위에다가 발라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여드름도 얼굴에 난 염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도 생기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고가 나왔어요. 이제 베아로반 연고인데 이것도 제가 뭐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너무 지겹게 막 설명드리긴 내용이긴 해요. 제가 화농성 여드름이기도 한데 정말 심하게 화농성 여드름이 생겼을 때 모낭염도 같이 동반을 했어요. 모낭염이 뭐냐 이제 좀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 하나가 간지러움이에요. 가려움. 그리고 잘 번진다 여드름이. 이게 모낭염이 정말 저는 이게 모낭염인지도 모르고 여드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간지러운 거예요. 여드름만 나면.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여드름이 나려고 하면 먼저 간지러운 게 느껴져요. 암튼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모낭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막 관리를 계속 해주니까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피부가 계속 가려워지면서 조그만한 모낭염 알갱이들이 올라와요. 좁쌀 여드름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게 막 뭔가 터질 것 같은 정도는 아니고 조그만한 요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생기거든요. 암튼 그런 모낭염 알갱이도 동반을 하고 가려움이 생긴다는 거 그게 모낭염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낭염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잘 번지는 화농성, 염증성 여드름에다가 모낭염까지 같이 겹쳐버리니까 미친 듯이 얼굴에 여드름이 번지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모낭염까지 같이 있으니까 얼굴에 더 균들이 잘 번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효과 본 제품이 바로 베아로반 연고입니다. 이거는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요. 제가 이거 한 3,000원? 3,000원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모낭염인 걸 알게 된 후에 바로 이제 약국에 가서 이거를 구매해서 발랐어요. 근데 정말 이게 바르고 한 2, 3일 만에 진짜 가려운 게 없어지고 작은 모낭염 알갱이들이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0일 이상 같은 부위에 바르면 안 돼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소량을 바르는 게 기본이고요. 같은 부위에 오랫동안 바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봉에 이렇게 얇게 묻혀가지고 피부에 정말 얇게만 도포를 해줘요. 저는 하루에 2-3번씩 이렇게는 안 바르고 그냥 저녁에 스킨케어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면봉에 묻혀가지고 콕 이렇게 펴발라주고 끝내요. 그렇게만 해줘도 한 2, 3일만 지나면 정말 모낭염이 다 가라앉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이거는 항생제 계열의 연고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처럼 좀 이제 간지러움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간지러움을 느끼신다는 거는 모낭염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는 크림 종류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간혹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드름 피부는 스킨케어를 아예 안 바르는 게 좋다. 이제 우측이식 스킨케어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킨케어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정말 두꺼비보다 더 심한 정도의 화농성 여드름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뭘 바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과거 사진 같이 봐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무 행동을 안 해도 미친듯이 여드름이 번질 때여가지고 얼굴에 뭘 바른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르다가 이거 카말돌리 플로럼 아쿠아 에센스 이거를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봤는데 효과를 봐서 그때부터 이것만 단독을 막 써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뭐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진짜 27년간 이제 여드름을 가지고 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다시피 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25살 때까지 성인 되고서도 얼굴에 뭐 잘 안 발랐어요. 암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쭉 살다가 여드름 진행도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막 약도 먹고 레이저 치료도 받고 하면서 피부가 엄청나게 건조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피부 타입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속은 건조하지? 왜 항상 좀 세안을 하고 나면 당기는 게 느껴지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게 내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이런 피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 이러고 알아보니까 일단 기름기는 유분은 많은데 수분은 그에 비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킨케어로 수분을 보충을 해주면은 얼굴 전체에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줘요. 피부 장벽 우리가 계속 아까 얘기를 했잖아.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이제 피부 속에 수분도 가득하고 얼굴 자체가 그냥 알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촉촉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 피부 장벽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된 게 수분감이 가득한 스킨케어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가 딱 3가지거든요. 토너, 앰플, 크림 요 순서인데 토너도 물론 수분을 주긴 하지만은 좀 부족해. 그냥 이제 세안 후에 약간의 수분을 좀 더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있고 앰플 같은 경우도 유분감 있는 것보다는 수분감 위주의 제품을 선호하기는 해요. 그래도 뭔가 부족하단 말이지. 저녁에는 좀 저는 수분감을 빵빵하게 발라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바르는 게 요 제품들이에요. 이거를 바를 땐 이것만 바르고 이거를 바를 땐 이것만 발라요. 제가 항상 추천을 드렸던 거는 피토트리 네이처 마인드 콜라겐 슬리핑 팩 이건데 정말 이거는 약간 수분감만 가득 유분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얼굴에 바르면 좀 촉촉 말캉말캉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발랐을 때 유분감이 1도 안 느껴지고 정말 얼굴에 수분감만 딱 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녁에 듬뿍 바르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진짜 다음날까지 좀 피부 속에서 수분을 되게 머금고 있어가지고 좀 피부 자체가 좀 촉촉한 느낌이 오랫동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비타민C가 추천해주셔가지고 구매한 제품인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에요. 아로마티카 알로에 베라 젤인데 이것도 정말 수분감만 가득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로에 성분 자체가 진정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LED 마스크를 맨날 하는데 LED 마스크 한 다음에 얘를 듬뿍 발라가지고 얼굴에 얹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얼굴에 바르고 나면 수분감이 가득하니까 막 이렇게 베개 같은데 닦여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바르고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은 약간 그 알로에 막이 얼굴에서 좀 표면에서 살짝 굳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는 게 아니라 그 촉촉하게 묻는 현상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발라도 되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되게 깔끔한 느낌? 아무튼 그래서 저녁에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거는 판토텐산 영양제인데요. 제가 효과 보고 있는 거는 유산균이랑 판토텐산 영양제예요. 제가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오메가3도 먹어보고 아연도 먹어보고 했는데 사실 걔네만 먹었을 때는 진짜 여드름에 막 효과를 직접적으로 준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판토텐산 영양제는 제가 하루에 4알씩 복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복용한 지 3개월째가 됐는데 실제로 효과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생리 전에 증후군이 여드름이 항상 심하게 나요. 진짜 얼굴에 여드름이 완전히 없어졌다 했는데도 갑자기 생리 전 만 다가오면은 염증이 만져질 정도로 안에 염증이 여드름이 다시 만져질 정도로 심하게 다시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얘 복용한 달부터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제가 얘를 처음 복용할 당시가 미세먼지 엄청 최악이었을 때 그때 제가 농푸성이랑 좁쌀 여드름이 여기 턱 쪽이 진짜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얘 복용하고 나서부터 그게 다 잠잠해졌어. 그래서 좁쌀 여드름에도 저는 효과를 많이 받고 농푸성 여드름 그리고 화농성 염증성 여드름에도 효과를 전반적으로 많이 봐가지고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제예요. 보조제, 건강 보조제 같은 건데 원래 하루에 하나를 복용하는 게 맞는데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용량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판토텐산 부작용 해가지고 또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수용성 비타민이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복용을 해도 소변으로 거의 다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크게 알려진 부작용도 안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개인차마다 각각 느끼는 것들이 달라서 이제 피부땡 카페에다가 판토텐산 후기 검색해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부작용을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별다른 문제 없으면은 앞으로 꾸준히 복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말 계속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10,000원 이하 여드름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써보고 실제로 아직도 못 써보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어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여드름에 대한 정보나 이런 추천템들이 있으면 들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